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나라를 꼭 살려라. 아무랬던 탄핵 전국대, 탄기국 시절 많은 애국우파 국민들은 녹아내리는 마음을 겨우 추스르며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대한문 시청 앞 광장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탄핵 기각, 탄핵 무효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애국우파 국민들은 완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태극기 세력은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국본, 일파만파 등등으로 나뉘었고 제 갈 길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문정권과 투쟁해 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로 기독교 태극기 세력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가 이끄는 범투본 광화문 대형 집회에 합류하면서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문재인 타도를 위한 집회가 열리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탄기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매주 서울역 광장을 중심으로 178차까지 3년여 동안 태극기 집회를 열어왔고 광화문에 천막을 치며 좌파 독재 정권과 행동으로 싸우는 정말 강한 투쟁력을 오랜 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우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원진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우리 공화당 태극기 세력과 전광훈 목사가 전적으로 후원하며 김문수 전 지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 태극기 세력이 2020년 3월 3일에 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한 후 곧바로 미래통합당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의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미래통합당이라고 개명하면서까지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통합을 했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미래통합당은 도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통합은 탄기국 시절 시청 대한문 앞에서 탄핵 무효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절규했던 그 수많은 애국우파 국민들의 염원을 완전 개무시한 경우가 됐기 때문입니다. 장기표 선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막판 통합의 문턱에서 철수하였지 않습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등 뒤에서 칼을 꼽았던 유승민 등을 상대로 한 통합이 무슨 일말의 명분이라도 되겠습니까? 주군으로 섬기던 대통령을 적들과 야합하여 권좌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감옥까지 가게 만들며 그래서 대통령을 구속한 지가 1100여일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 문제를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넘어가자고요? 소위 탄핵의 강을 그냥 묻어둔 채 건너가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재인을 끌어내는 반문연대가 중요하니 따지더라도 나중에 따지자고요? 문재인을 끌어내자며 안달들인데 문재인을 불법으로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그 자들의 파렴치를 그냥 묻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미래통합당은 소위 집토끼들은 어느 경우에도 자신들을 지지하고 투표해 줄 거라는 정말 악랄한 신념이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니 그럴만하죠? 저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도 문재인이 싫어서 그 홍인지 하는 사람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국우파가 여전히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할까요? 정치에 정자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3년 동안이나 아스팔트를 누비며 나름 정치라는 공부도 했고 정치적인 오기도 생겼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떨어져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지지라는 것은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금배지에만 관심이 있고 장관 같은 감투에 영혼을 빼앗긴 자들은 대한민국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되든지 말든지 4.15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개헌을 통해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등을 통해 권력을 여야가 나눠먹을 국리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미래통합당도 더불어민주당과 권력을 나눠 갖는 파트너로서 톡톡히 한 몫을 하려는 듯 보입니다. 저들에게는 내일 나라가 망해도 권좌에만 있으면 오케라는 의미겠죠.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수많은 선열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침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선열들이 목숨으로 되찾은 그 나라가 지금은 극심한 체제 전쟁 중에 있죠. 그런데 점잖은 선비 같은 웰빙 스타일로 사악한 주사파 정권에게 이성과 상식이 통하기를 바라거나 있다는 겁니까?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집단이라면 그동안 수많은 실정을 이유로 벌써 정권이 10번도 더 퇴진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혼신을 다하는 투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하는 투쟁력은 바로 올고듬에서 나옵니다. 마치 실이나 줄에 가닥같이 그 올이 고든 사람만이 불의함을 지적하고 투쟁할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새누리당의 사생자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사생자 미래통합당은 불의함 때문에 투쟁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63적의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탄핵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00여일 가까이 서울 구치소라는 성체의 영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성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성체에 갇혀 있는 동안 성 밖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이 탈바꿈하면서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애국우파의 염원을 송두리째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성체에 1100여일 가까이 가두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자들을 모두 다시 받아들이며 엄청난 통합을 한 것처럼 애국우파를 철저히 기만한 미래통합당, 너무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공화당은 미래통합당과 후보 단일화를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투쟁해온 것과는 정말 상반되는 결정같이 보여 비장함마저 보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었고 지금은 4.15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두 당은 얼마든지 상호 보완성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애국 우파의 정신이 대대로 축적된 소중한 자산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 자산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신생정당 자유공화당의 3년 넘게 아스팔트 위에서 갈고 닦은 강한 투쟁력이 미래통합당에 필요합니다. 정말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만 두 당이 합하면 기울어진 나라를 다시 원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꼭 이루어내십시오. 지금은 이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 그 생명적인 역할을 새로 출범한 자유공화당이 꼭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